구미 역사가 우여곡절 끝에 이달 말 준공 신청을 앞두고 있지만 코레일과 운영업체 상인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있습니다. 1인당 도서관 대출 책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나마 빌리는 책들도 수업 교재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수단인 지정질문을 하겠다는 의원이 없어서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정착에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이렇게 따뜻한 봄 날씨 속에 봄꽃도 곧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달력상으로는 3월 중순이지만 계절의 시계는 한 달가량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겠고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올라서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때쯤이면 봄꽃이 언제 피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주에는 노란 개나리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진달래꽃이 그리고 이달 말에는 벚꽃이 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날씨였습니다. 6년째 불법 건축물 상태인 구미 역사가 우여곡절 끝에 이달 말 준공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허가도 나기 전에 업체들을 입주시킨 코레일과 운영업체, 상인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지금 구미 역사 4층 상업시설에 와 있습니다. 착공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입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입금지 안내판마저 보입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상가 내부입니다. 준공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마감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1999년 구미역 공사를 시작한 코레일은 주차장 등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 2006년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상업시설 운영권자를 통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운영권자와의 갈등으로 임시사용 재승인조차 얻지 못해 구미 역사는 아직도 불법 건축물 상태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16개 상가 업주들은 운영권자에게는 보증금 24억 원과 시설 투자비 등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6년 동안 영업도 제대로 못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서민들을 가지고 노는 횡포라고 생각을 해요. 구미시도 1년짜리 이 상가를 갖다가 어떻게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고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줬는지 그거 시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준공 이후는 더 걱정입니다. 코레일 측이 새로운 운영권자를 찾기로 하면서 상인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말을 없이 단순히 이제 여행상으로 건너는 중간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측은 상가 업주들과 원만한 합의 속에 하루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 역사 정상화를 위해 신규 운영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며 선정된 운영사업자가 기존 입점 상가들을 매장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입주 상가와 상업시설 임차인과의 소송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구미 역사의 파행 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21일 토요일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 기원 자전거 대행진을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자전거 대행진은 물 절약 생활화와 숫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자전거를 타고 서구청 앞을 출발해 평리 내거리와 비산 내거리를 거쳐 서구청으로 돌아오는 5km 코스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맑고 푸른 대구 20일 추진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 자동차 50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고 오늘 시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공개 공모합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일반 개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구시에 있는 기업,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전기 자동차용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 공간을 소유하거나 2년 동안 빌릴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급 대상자는 실사를 거친 뒤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하고 전기 자동차 한 대당 2,300만 원의 보조금과 600만 원 상당의 완속 충전기가 지원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기차 보급 사전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서문시장 부근 주택가에 세워둔 모 개발회사 소속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4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주차한 지 하루가 지난 차에서 불이 난 것으로 미뤄 방화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의 1인당 도서관 대출 책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빌리는 책마저도 수업 교재 또는 만화책이 다수였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한 대학교 도서관. 공부방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은 많지만 책을 빌려 읽는 학생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보유 중인 책은 216만여 권으로 전국 대학교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재학생 한 명당 지난해 빌린 책은 13권에 불과합니다. 5년째 꾸준히 줄어 2010년 대출 건수의 반토막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4학년이라서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정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이 대학은 2011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 지난해 재학생 1인당 대출 건수가 3.7권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 7.8권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대출하는 책이 한쪽에 쏠린 것도 문제입니다. 어느 대학교는 지난해 대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1학년의 한 교양 과목 수업 교재들입니다. 다른 대학교는 미생 등 만화책이 지난해 대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네, 전공이 미술학과다 보니까 미술사 관련된 책이나 여러 작가들 작품이 이제 모여져 있는 그런 책들 많이 빌려봐요. 그럼 혹시 다른 인문학 서적이나 이런 거는? 네, 잘하죠. 취업난 속에 저학년부터 취업 준비에 몰두해 생긴 현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매체가 단행본에서 전자자료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이 전자매체를 많이 이용하게 되어서 갈수록 대출량은 감소하는 게 현실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유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이달 26일까지 새학기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부적응 학생을 돕기 위해서 상담 주간을 운영합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복교생, 전학생들과는 특별 상담을 벌이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과 학부모와는 상시 상담합니다. 부적응 학생은 위클래스나 위센터 등을 통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생활을 돕기로 했습니다.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대구에 사는 중증 장애인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5월부터 10월 사이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 지역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며 6명 이내의 장애인 그룹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1인당 하루 5만 원씩 사흘까지 지원하고 제주도는 하루 12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1인당 2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사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다음 달 16일까지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지방의회는 통상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 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나서는 시의원이 없어서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도 지난 9일부터 열린 포항시의회 임시회. 포항시장과 집행부에 대한 본회의 시정 질문을 당초 계획했는데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겠다는 시의원이 거의 없어 이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정 질문은 견제와 감시를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인데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 취임 이후에도 전혀 살아나지 않는 지역 경제와 텅텅 비어있는 산업단지 문제, 낙제점을 받고 있는 청소행정에다 테크노파크 2단지에 대한 책임 논란까지 사실상 따지고 물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시정 질의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놓고 볼 때는 지방의회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방의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다. 특히 지난해 출범 이후 포항시의회가 9개월 동안 8차례 회기를 개최했지만 본회의 시정 질문은 불과 2차례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의회는 통상 연간 4차례의 본회의 시정 질문을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시정 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없어 불가피하게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4년 동안 32명의 포항시의원들이 받는 시민 혈세는 무려 45억 원에 이릅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라진 지방의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대구세관은 오늘부터 2주 동안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 범위 6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물품을 집중 단속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안에서 관세의 30%를 깎아주며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에서 6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건을 압수하고 밀수입주해 등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 영업본부는 올해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에 신규 보증 공급 5,9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5조 2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업기업과 수출기업에 1조 2,800억 원, 신성장 동력산업 영업기업에 4,600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상생협약 보증에도 1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매출 채권의 부실화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신용보험도 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규모를 8천억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초기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소득 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을 꼽았습니다. 더욱더 세심한 귀농, 귀촌 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공직에서 퇴직한 58살 김여정 씨. 1년 반의 준비 끝에 2011년 문경읍에 귀농해 1,800평의 과수 농사를 지으며 정착했지만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귀농 교육을 받을 때와는 달리 시군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 되는 것처럼 듣고 왔다가 막상 이제 농촌적에서 와서 보면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정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을 주민과의 미묘한 갈등도 극복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도시 생활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칫 얘기하면 자랑거리처럼 들려지고 또 그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이 같은 사실은 문경시가 귀농 귀촌 시책을 위해 귀농 귀촌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정착에 필요한 소요 연수는 3년과 5년이 가장 많았고 귀농을 준비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농경지 확보와 농기에 구입된 금전적인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귀농 정착지 선택은 자연 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현도에 귀농 인구는 500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백두대간의 자연 환경이 좋고요. 수도권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문경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귀농일이 필요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갈수록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스스로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를 때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인터넷 방송 서비스 유스트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중계합니다. 그동안 클래식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녹화된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막 오페라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오페라하우스 측은 밝혔습니다. 실시간 중계는 오페라하우스 자체 기획 공연에 한해서 진행되는데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감상할 수 있어 오페라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구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적기 공습을 가상한 실제 대피 훈련으로 오후 2시 대구시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15분 뒤에 경계 경보로 바뀐 뒤 훈련 시간 20분이 되면 경보가 해제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모든 차량은 운행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길을 가던 시민들은 가까운 대피소로 피해야 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되는 지역은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늘부터 대구에 황사특보나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지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신천대로와 앞산 순환로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 약 50km 구간에서 진공청소차와 물청소차를 이용해서 먼지와 타이어 마모 입자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달력상으로는 3월 중순이지만 계절의 시계는 한 달가량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는데요. 내일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치솟으며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곳곳에는 구름이 끼어 있는데요. 점차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내려져 있는 건조특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5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김천과 구미의 낮 최고 기온 역시 21도까지 올라 따뜻하겠고요. 북부 지역 출근길은 영하권에 머물러 있지만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7도로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구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고요.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